여러분, 혹시 누군가 툭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주머니 사정이 확 바뀔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좀처럼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가능합니다. 단 하나의 정치적 발언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통째로 흔들 수 있거든요. 오늘 그 놀랍고도 아찔한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아니, 어떻게 고작 문장 하나가 지구 반대편 투자자까지 잠 못 들게 만드는 그런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걸까요? 그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진원지에서 시작해서요. 그 충격파가 채권 시장, 그리고 주식, 또 전 세계 외환 시장으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순서대로 따라가 볼 겁니다. 자, 시간은 1월 16일 장 마감 직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장이 마치 방향을 잃은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어요. 투자자들은 다들 고개를 갸웃했죠.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주식은 떨어지고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채권 가격마저 떨어집니다. 달러는 막 널뛰기를 하고요. 보통은 같이 움직이지 않는 자산들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전부 한꺼번에 이상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는 딱 하나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혼란의 핵심,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자리죠.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 의장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사실상 시장의 모든 관심은 딱 하나에 쏠려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는데 그 사람은 과연 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바로 이 질문에 모든 투자자의 운명이 달려 있었던 거죠. 시장은 두 진영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쪽엔 돈 풀어서 경제부터 살리자 하는 비둘기파 해시, 다른 한쪽엔 물가부터 잡아야지 돈줄 죄자 하는 매파 워시. 이 둘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장 전체를 숨죽이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판을 뒤엎는 한마디가 터져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던진 바로 이 말. 시장은 이걸 단순한 칭찬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실상 비둘기파의 해시세 탈락선언이나 다름없었죠. 결과는요, 즉각적이었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매파워시의 지명 확률이 순식간에 58%까지 치솟습니다. 반면에 비둘기파 해시스는 17%로 곤두박질 치죠. 말 한마디에 시장의 예측이 그냥 하늘과 땅 차이로 갈려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충격파가 가장 먼저 덮친 곳은 어딜까요? 바로 채권 시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시장은 금리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말 그대로 최전선이니까요. 시장의 계산은 아주 단순하고 빨랐습니다. 매파가 의장이 된다고? 그럼 금리 오르겠네? 그럼 지금 내가 가진 채권 값은 떨어지겠구나. 이 계산이 끝나자마자 투자자들은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이때 시장에 아주 무서운 경고등이 켜지는데 이게 바로 베어 스티프닝이라는 겁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근데 간단해요. 미래, 즉 장기에 대한 불안감이 현재, 단기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앞으로 큰일 날 것 같다는 공포에 휩싸였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숫자를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하루 만에 701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071%포인트나 급등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하루아침에 기업이 공장을 짓거나 정부가 사업을 할 때 빌리는 돈의 이자가 확 비싸졌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의 위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긴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한쪽에서는 AI 혁명이라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차가운 공포가 몰려왔죠. 이 두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겁니다. 마치 이런 그림이었어요. 금리 인상이라는 공포의 먹구름이 시장을 아래로 질질 끌어당기고 AI와 반도체라는 희망의 엔진이 시장을 위로 힘껏 밀어올리는 그야말로 팽팽한 줄다리기였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한쪽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가 있어요. 바로 4천억 달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시가총액이 이 거대한 숫자를 돌파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시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시장 전체가 불안의 안개에 휩싸여 있을 때 이 반도체 섹터만큼은 홀로 환하게 빛나는 등대 같았어요. 모든 돈이 그냥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파도가 미국 안에서만 머물렀을까요? 천만에요. 순식간에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의 돈이 거래되는 국제 외환 시장까지 덮쳤습니다.
달러의 하루는 진짜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어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발언 한마디에 수직으로 솟구쳤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자리로 스르륵 돌아옵니다. 이게 단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 금리가 오른다고? 그럼 달러 사야지. 이자 더 받으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의 생각이 다 똑같았던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미국 정치 뉴스 하나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환율을 뒤흔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혼란의 끝은 어디일까?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예상 밖의 비둘기파가 깜짝 등장해서 시장이 환호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 둘째, 지금처럼 매파가 유력해지면서 시장이 계속 긴장하는 기본 시나리오. 그리고 최악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못하고 불확실성만 커지는 부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시장은 지금 이 세 갈래 길 앞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거죠. 한 전문가의 이 말이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경제의 심판과도 같아서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심판이 특정 팀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면 그 경기는 이미 망가진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정치가 경제 정책의 방향키를 쥘 때 그로 인한 이익과 손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대가는 과연 누구의 몫이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